안녕하십니까? 3년 전 한 여성이 부산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MBC 취재 결과 이 여성은 피부과 원장에게 시술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 원장은 의사 면허가 없는 그냥 일반인이었습니다. 연극 배우였던 이 남성은 최근까지도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송광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피부과 병원입니다. 간판에는 탈모 치료부터 각종 피부 미용 시술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가득 울리고 진료실에는 의사복을 입은 일명 홍 원장이 환자 얼굴에 레이저를 쏘아댑니다. 3년 전 홍 원장에게 주름 제거술을 받은 50대 여성입니다. 얼굴은 퉁퉁 붓고 턱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피부 속이 모두 타버리면서 다른 피부과에서 지방이식 치료만 3차례나 받았고 피부 이식도 해야 합니다. 65도로 20분간을 제 얼굴을 막 이렇게 고집하고 하더니만 한 번 더 하라고 뭔가 간호사가 있다가 원장님 이렇게 하면 화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해. 홍 원장의 과도한 시술로 얼굴에 반점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명입니다. 과연 이 홍 원장은 어떤 사람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를 조회해봤습니다. 이 병원에는 대표 원장이라던 홍 원장은커녕 등록된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홍 원장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사 면허 없이 무면허 시술을 하며 몰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법인 대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법인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어른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무명 연극 배우였던 홍 원장은 12년 전부터 불법 피부 미용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했었던 의사들은 이 홍 원장이 6년 전부터 아예 병원에서 원장 행세를 하며 진료를 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연극을 하는데 서울에 뭐 병원에서 환자들 홍보용 하는데 좀 올라와서 이놈으로서 보니까 뭐 수명 수술하고 수명 뭐 이러면 돈 많이 만지니까 욕심이 딱 생겼다는 거지. 해명을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홍 원장은 보건소에 지난달부터 불법 시술을 시작했다고 해명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해운대 보건소는 해당 병원을 영업정지 조치하고 홍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앞서서 부산 항운노조의 조직적인 취업 비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과거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노조위원장은 출소 후에 이른바 상황으로 불리며 또다시 비리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항운노조의 취업 비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파랑 기자입니다. 부산 항만의 취업 비리에 개입했다 지난 2010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부산 항운노조 전직위원장 71살 A씨.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수감 중에도 다른 수용자의 아들을 항만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출소 이후 A씨의 범행은 광범위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항운노조의 상왕으로 불리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업은 물론 조합원의 승진과 복직, 정년 연장에까지 개입해 3억 원이 넘는 뒷돈을 챙겼습니다. 지원 절차,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승진에도 객관적 기준이 없어 결정 권한을 가진 소수의 전현직 간부들이 금품을 갖고 취업이나 승진에 개입할 수 있는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의외의 인물인 국가인권위원회 팀장 55살 B씨의 비리도 확인했습니다. B씨는 인권위 부산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교도소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러다 B씨는 부산교도소 관계자에게 청탁을 합니다. 당시 수감 중이던 A씨의 가석방과 특별 면회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내용. 실제로 A씨는 2012년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고 그 대가로 B씨는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결국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네, 87년 6월 항쟁, 벌써 3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국 그 어느 도시보다 뜨거웠던 부산의 6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올해는 6월 항쟁의 성지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32년 전 오늘 6월 항쟁의 시작을 알렸던 60 국민대회부터 가보겠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처럼 6월 10일부터 시작해서 29일까지 줄창 시위를 한 데가 전국적으로 없어요. 꾸준하게 했단 말이에요. 6월 항쟁의 서막을 알린 60 국민대회. 부산의 60대회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이 조그만 사찰이 중심이 됐습니다. 1월 달부터 모든 집회들의 중심에 실은 대각사가 서 있었고요. 그 대각사가 차단이 되면은 이제 남포동이라든지 또 서면. 물고문을 받다 숨진 대학생 박종철에 대한 추모 열기가 이곳으로 집중됐던 겁니다. 아들을 죽여놓고 위로 봉투를 건네는 경찰의 당당한 모습이 부산 시민들을 격앙시켰습니다. 대각사는 6월 항쟁 초반 경찰의 최후 저지선이었습니다. 대각사가 봉쇄가 되는 게 거의 경찰 병력이 시위대보다 실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박종철의 죽음은 헌법 개정운동과 맞물려 유례 없는 시민 결집으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부산 국민운동본부의 탄생입니다. 부산 진구 주택가에 위치한 카톨릭 성당. 87년 5월 20일 이 성당에서 대학생, 정치인,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결집한 부산 국본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합니다.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가 앞장섰습니다. 부산 쪽 의견을 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래서 논의를 하는 거였죠. 그 5명이서 모여가지고 노동 쪽에서도 의견을 모아오고 또 제야 쪽에서 모여오는데 쭉 젊은 척. 국민운동본부는 범내골에 위치한 이 허름한 건물을 상황실 삼아 시민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시민들의 역량보다는 못 미쳤다. 근데 어쨌든 부산은 전체적인 시민들의 역량이 전국에서 최고였지 않느냐. 그해 독재 정권을 끌어내린 6월의 기억은 부산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6월 민주항쟁 32주년 기념식이 오늘 부산 민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6월 항쟁 당시 최루탄을 맞고 추락 사망한 고 이태춘 씨와 광주 항쟁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분신한 고 황보영국 씨의 유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주항쟁 기념사업회는 올해 기념식의 주제를 민주주의 100년 그리고 1987로 정하고 민중미술전과 학술 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산의 매출 1, 2위 제조업체인 르노삼성자동차와 한진중공업이 노사 분규와 경영난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협력업체를 거느린 기업들인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민성빈, 박준호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2018년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분규가 시작된 지 1년. 르노삼성노사는 파업 참가율에 대한 진실 공방 등 강대강 대치 속에 사태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상공회의소가 르노삼성 협력업체 45곳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가 경영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차 협력사 한 곳은 창립 후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9명을 내보냈고 외주 인력 30명을 감축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는 4월에만 40억 원 넘는 손실이 났고 아예 문을 닫는 공장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르노 사태가 더욱 이렇게 심각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러한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쇄적인 부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일감 부족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나서지 못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미래 기술들도 확보해야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그런 여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 기업들은 현재도 어렵고 미래도 불투명하니까 더욱더 곤욕스럽다는 거죠. 르노삼성차는 지역 내 총생산의 8% 이상을 차지하는 부산의 매출 1위 제조업체입니다. 때문에 르노삼성의 노사분규 장기화는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부산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지역 매출 2위 업체인 한진중공업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한때 알짜로 여겨졌던 수빅조선소도 부채를 털어내는 조건으로 결국 필리핀 은행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채권단이 출자 전환을 실시하면서 자본 잠식과 상장 폐지 위기를 넘겼지만 이젠 채무와의 전쟁에 나서야 합니다. 올해 1분기 부채 비율은 무려 826%, 경영권 위기를 겪는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진중공업은 당장 인천 북항 배후부지와 서울 동서울터미널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희망퇴직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회사 체질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제도해 가겠습니다. 자산을 팔아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더욱 중요한 건 자체 경쟁력 확보입니다. 한진중공업은 앞으로 제살 깎기식 저가 상선 수준을 하지 않고 군함 등 특수선 건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비교 우위는 특수선, 군수용 선박에 있습니다. 군수용 선박이 동남아 쪽으로부터 많은 콜링을 받고 있는 중. 부산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온 한진중공업. 구조화되고 있는 불황을 이겨내고 하루빨리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이제 부산에서도 유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핀란드 양국 정상이 부산과 헬싱키 간 직항 노선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북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핀란드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부산과 헬싱키 간 직항 노선을 내년 3월부터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해공항 첫 유럽 직항 노선으로 주 3회 운영되며 노선 소요 시간은 9시간입니다. 핀란드는 유럽 60개 도시로 이어지는 북유럽 최대 허브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부산 헬싱키 노선 개설이 추진됐지만 이미 한국 핀란드 간 운수권은 주 7회, 인천과 헬싱키 간 노선으로만 제한돼 부산 노선의 개설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합의로 부산과 유럽을 잇는 운수권이 확보되면서 이제 부산 시민들은 인천공항 경유 없이 곧바로 유럽 행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기재 도입이라든지 이제 김해공항의 설날시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항 준비를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하계 노선부터 취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제. 부산시는 부산과 유럽 간 직항 노선의 개설로 항공 화물 활성화 등 물류 분야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주한미군이 부산항 8부두 생화학 실험 의혹에 대해 현장 실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7일 오전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면담에서 미군 측이 주민과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 실사단이 8부두에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증거 은폐 후 현장 실사는 의미가 없다며 주피터 프로젝트 폐기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의 자립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을 앞두고 부산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주 부산 러시아 총영사관은 오늘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부산과 울산, 대구, 경남시 관계자와 주 부산 총영사들이 참석해 6월 12일 러시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 참석에 고마움을 표하고 향후 깊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2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대회 조형물 제막식이 오늘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이 나란히 참석해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지구촌 최대 규모의 수영축제로 아시아에서는 일본 후쿠오카와 중국 상하이에 이어서 광주광역시가 세 번째 개최지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사하구 모룬대 남서쪽 해상에서 7톤급 통선 A호가 침몰해 신고를 받은 해경이 출동했습니다. 선장 61살 B씨는 곧바로 구조됐으나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쯤엔 남구 56도 인근 해상에서 2명이 탄 수상 레저보트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출동한 해경에 구조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앞으로는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 운전자로 단속됩니다. 부산경찰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됩니다. 그동안 0.03에서 0.05% 구간으로 측정돼 훈방 조치됐던 운전자는 월 평균 1000여 명에 이르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음주 사범으로 정식 처벌을 받게 됩니다.